네, 매주 금요일마다 저에게 정확한 시장 전략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죠.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 이경준 부장, 오늘도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 계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발도 하시고 아주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방금 전에 이경훈 앵커 말씀 있으셨지만 오늘 지수는 보합입니다. 하지만 네. 통신주 최근에 눈에 띄고 있어요. 네.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KT라든가 LG U+까지 배당 매력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통신주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뭐 SK텔레콤 기준에서 배당이 6% 이상 나올 수 있는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또한 LG U+나 KT 같은 경우에도 배당률 4% 이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금리가 사실 2%가 안 되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또한 최근에 미국도 보시게 되면 뭐 전일 같은 경우에는 버라이즌, AT&T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5%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금리 인상을 FOMC에서 3번 내년에 한다라고 하면서 유동성 축소가 되는 상황에서 성장주가 쉬어가고 그동안 못 올랐었던 방어주나 그다음 필수 소비재 또 배당주들이 상대적으로 반등하는 흐름 상에서 우리나라도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5G 관련해서 캐펙스 투자가 사실은 2019년부터 20년 이렇게 하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2023년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또한 마케팅도 전과 다르게 많이 지출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들의 통신사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결국 실적이 늘어난 구조라면 배당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기대가 될 것 같고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의 대안으로서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올라가고 있는 통신주에 대한 매력적인 또 분석까지 함께 해주셨고요. 오늘도 오랜만에 게임주의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모든 게임주가 올라간다기보다는 넷게임즈 그리고 넥슨스티가 개별 이슈와 함께 상한가 기록하고 전반적인 그래도 업종 투자 심리가 요 며칠보다는 조금 나아진 좀 것 낮았죠. 같은데 네, 네. 네,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전략 가져갈까요? 사실은 올해 하반기 자신의 뜨거웠던 게임주로 하면 위메이드나 뭐 카카오 게임이나 펄어비스 같은 것들인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뭐 NFT나 코인 뭐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 종목들이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아주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그거와는 좀 다른 느낌들이죠. 그래서 개별 모멘텀, 뭐 M&A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시장이 기존의 성장주는 좀 부담스러워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차전지나 기존의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주들은 조금 쉬어가고 또 그 대주주 관련된 매도도 계속적으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못 올라 있는 성장주들 중에서 또 게임주들이 각광을 받는 것 같고요. 넥슨지치나 넷게임즈 같은 개별 이슈도 있고 또 썬데이 토즈 같은 조이시티 같은 종목들도 안 보는 사이에 조금씩 올라가고 또 그러네요. 오늘 시대 주는 예.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다시 방향을 잡고 물론 오늘 컴투스 그룹이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세계 회사 같은 그런 주력 시총 큰 종목들이 방향을 잡고 다시 올라가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좀 개별주의 위주의 순환매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뭐 최근에 코스피 시장을 보면은 뭐 지수 3,000포인트에 마치 뭐 사탕이라도 발라는 것처럼 올라가면은 누르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네.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연말까지 딱 거릴 열흘 남았습니다. 한번 연말까지 투자 전략 한번 세워 주시죠. 네, 이 자료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좀 예. 하세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닷가에서 항해를 하는데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즉 유동성 장에서 이제는 좀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일 것 같죠. 뭐 잘 되면 골드락스가 오는 거고 안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상황인데 결국 미국도 내년에 조기 테이퍼링과 함께 금리를 3번 인상한다. 영국도 기습적으로 금리 인상을 그렇죠. 했고 예. 유럽의 22도 사실 내년 초부터는 채권 매입을 줄일 것 같고 우리나라도 벌써 2번 정도 금리 인상이 났습니다. 결국 코로나 이후에 무제한적인 유동성 정책, 확장 정책을 피다가 이제는 글로벌리하게 다 줄여주는 형태에 바뀌기 때문에 방향이 바뀐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력으로 상승했던 성장주들이 좀 더 쉬어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주주 매도도 나오고 있다 보니 개별주들 움직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이나 자율주행 바이오 테마 같은 것들도 최근에 기존의 성장주들 그렇죠. 똑같은 성장 네. 테마 개념이긴 합니다만 순환이 도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임주들도 일부 개별 M&A 종목들 위주로 이슈가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의 메타버스나 2차전지와 같은 큰 섹터의 큰 종목들이 다시 방향을 잡고 움직이기 전까지는 이런 종목들로의 이제 개별주 순환과 또 많이 빠져 있는 섹터들, 뭐 바이오 섹터도 그랬었고 OLED 섹터도 그랬었고 최근에 이제 FOMC 이후에 일부 산업재나 소재 섹터들도 좀 반등을 하고 있고 금융주들
그렇죠. 또 방어주들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순환으로 좀 이어지는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거래 대금도 좀 감소하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자율주행 로봇 같은 소테마가 더욱더 부각받는 네, 시장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또 유망하게 볼 종목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년에 공모줄도 큰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 시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올해 2차 전지나 메타버스가 성장을 이어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 종목들은 쉬고 다른 섹터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이나 이제 자율주행도 하나의 그 테마인 것 같고요.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 하반기에 많이 쉬는 섹터가 어디가 있을까? 성장 섹터 중에서라고 네. 했을 때 신재생 관련 섹터가 사실 기간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연말에 다가가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기간 인프라 사업들은 국가 기관들, 뭐 공기업일 수도 있고 그 유사한 형태의 기관들에서 수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업체들도 최근에 뭐 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나 수주를 받고 있고 그래서 풍력이나 수소 관련된 기반 산업들도 수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두산 퓨얼셀이라는 수소 연료전지 1위 사업자고요. 올해 처음으로 중국 지역에 440kW급은 4기 정도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우리나라 단독 1위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1kW, 그러니까 주택용부터 뭐 건물용 5kW, 또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 같이 쓸 수 있는 100kW급 이상의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캐파 증대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1년간 주가가 뭐 기본적으로 5만 원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외국가 기관이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최근 미국 시장 보시게 되면 인프라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고 네. 국내도 아직은 이제 수소법 관련된 게 이제 표류 중인 걸 알고 있는데 그렇죠. 뭐 임시국회 열린는가 해서 내년에 사실 그 관련해서 통과가 되면 또 예산이 배정이 될 거고 또 내년에 REC 제도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발전 공기업들이 이제 대체 에너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냐, 생산하냐에 대한 제도 변경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발주할 수 있는 기업들의 환경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연말부터 내년으로 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이나 혹은 그런 수주권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네. 또 하반기에 많이 쉬었죠. 그래서 오늘 사실 풍력 관련해서도 몇몇 종목들이 움직이고 또 이제 OCR 같은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네. 대체 에너지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로봇과 대체 자율주행 같은 테마를 이어서 또 바이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순환상의 흐름으로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환경 종목들도 정말 하반기 내내 못 갔는데 네, 못 갔던 지금 종목들이죠. 두산 퓨얼셀도 뭐 네. 차트 보니까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네, 모습이네요. 이제 친환경 종목도 관심을 가져보자 두산 퓨얼셀 유망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